안녕하세요. 노블리안 치과 대표원장 치과 전문의 이효진입니다. 오늘도 평소에 환자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 주제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뼈이식은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 뼈가 부족한 상태인지 아니면 내 뼈가 충분한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판단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씹는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에 길이는 한 10mm, 굵기는 한 5mm 정도의 임플란트를 많이 심습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컴퓨터로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심어봤는데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많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런 환자분에게 뼈이식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다음 또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보통 심는다고 말씀드렸죠? 안타깝게도 지금 뼈가 한 3m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뼈이식을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요? 몇 달 기다리고 몇 년 기다린다고 없는 뼈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가까운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니 틀니를 써야 한다고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는 틀니를 하기 싫으셔가지고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를 찾아서 소개로 저희 치과에 오셨습니다. 그럼 전에 치과에서는 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했을까? 뼈가 한 1m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뼈가 1mm 남아있다. 그런데 10mm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 뼈가 필요한 양의 한 10%밖에 안 남아있구나. 전에 다니던 치과에서 그냥 틀니를 쓰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럼 이런 환자분들은 정말 평생 틀니를 써야 할까요? 아니죠. 오늘의 주제인 바로 뼈이식을 하면 틀니를 버리고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환자분께서 뼈이식을 하고 난 이후의 사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뼈이식을 따로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한쪽만 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한쪽은 아직 뼈가 부족해 보이죠? 다음은 이제 반대쪽까지 뼈이식을 마친 후의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 치료 완료 후 사진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1mm밖에 없던 뼈가 이렇게 멋지게 임플란트를 완벽하게 신겼을까요? 정답은 오늘의 주제인 뼈이식입니다. 뼈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근사하게 임플란트가 완성되었고, 뼈이식은 이처럼 불가능했던 임플란트를 가능케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쓰고 계신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를 찾아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가 싸기로 유명한 치과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치과와 비교하니 싸도 너무 쌉니다. 그런데 힘들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전에 다니던 치과에서는 이를 빼고 그냥 두세 달 기다리면 뼈이식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곳은 반드시 뼈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싼 임플란트 가격 대신 그것을 보충할 필요 없는 뼈이식을 권하기 때문입니다. 뼈 이식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지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상악구치부, 즉 위턱의 어금니 부위가 많은데요. 이 위턱의 어금니 부위는 위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빈 공간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뼈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뼈이식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유식한 말로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하죠. 상악동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 자리에 뼈이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흔히 두 가지 종류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측방 접근법입니다. 즉 옆에서 접근해서 뼈이식을 한다는 얘기죠. 다음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광대뼈에서 뼈의 옆부분에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서 뼈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조정 접근법입니다.
치조정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는 자리입니다. 이 모형처럼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뼈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뼈를 넣겠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접근법 중에 어떤 게 쉬워 보이나요? 당연히 치조정 접근법이겠죠? 구멍난 곳으로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심으니까 뼈에 미치는 손상이 적잖아요. 보통 측방 접근법으로 수술하면 많이 붓고 많이 아픕니다. 멍도 잘 들고요. 치조정 접근법이 더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들은 왜 측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할까요? 그 이유는 측방 접근법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예전에는 정말 즐겨했던 방법입니다. 예전에 즐겨했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가끔씩만 합니다. 이게 수술 후 통증이나 붓기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해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덜 붓고 덜 아픈 다른 방법을 찾았고 지금은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내비게이션 설계를 통한 치조정 접근법입니다. 예전에 치조정 접근법을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뼈 이식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선 그래도 뼈가 한 3mm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술을 해보니 뼈가 5mm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수술 전 예상과는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내비게이션 수술에서는 치조정 접근법이 정확하냐? 왜냐면 내비게이션 수술에서는 정확히 내가 심어야 할 자리에 임플란트 심는 구멍을 정확한 깊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유증이 적은 치조정 접근법으로 수술했지만 마치 측방 접근법으로 수술한 것처럼 훌륭하게 뼈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뼈가 한 3mm 있었는데 생긴 뼈를 보세요. 임플란트를 심고도 뼈가 남습니다. 심지어 생긴 뼈도 사진상에만 허옇게 보이는 가짜 뼈가 아니라 진짜 환자분 본인의 뼈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제대로 뼈 이식이 된 걸 아시겠죠? 이식제로 사용하는 뼈의 재료는 사람뼈, 소뼈, 돼지뼈 아니면 인공적으로 합성한 뼈를 쓰며 시술하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마다 선호하시는 뼈가 다르므로 무엇이 더 좋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뼈 이식 재료든지 간에 시간이 몇 년 지났을 때 이렇게 남아있는 뼈를 쓰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임플란트를 진짜로 확실하게 잘 잡아주고 버티게 해주는 것은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내 뼈, 즉 진짜 환자분의 뼈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뼈 이식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자 본인의 뼈로 바뀌고 이식제는 흡수되어 없어지는 타입의 뼈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뼈나 소뼈, 돼지뼈 뭐 이런 걸 쓴다고 하시면 깜짝 놀라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가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많은 치과에서 시술되기 전에는 뼈 이식제 역시 발전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분 본인의 신체에서 다른 부위에서 뼈를 이렇게 채취해서 많이 썼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수술 부위 말고 수술 부위가 한 곳 더 생긴다는 곳이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 업체에서는 좋은 뼈 이식제를 개발하여 치과에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뼈 이식제는 오랜 기간의 임상시험 및 연구를 통해 개발되며 FDA와 같은 엄격한 기관의 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굉장히 엄격한 환경에서 제조되고 유통되고 보관되므로 많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이름 있는 메이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분은 다른 치과에서 왼쪽 부위에 신경치료를 한번 받고 내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전에 이 두 치아를 깎아서 걸어가지고 브릿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일단 환자분께서는 이 부위에는 기존처럼 브릿지를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스럽게 신경치료를 하고 브릿지 보철 치료를 잘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의 또 반대쪽인 오른쪽을 보시면 역시 뼈가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한 3-4mm 정도의 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조정 접근법을 통해서 상악동 거상술 및 뼈 이식술을 하면 아주 훌륭하게 임플란트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 바로 찍은 사진을 보면 기존의 뼈는 임플란트의 절반도 채 감싸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6개월 후 사진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뼈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치조정 접근법을 통해서 덜 아프고 간단하게 수술해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수술하면 필요한 자리에 예지성 있게 뼈를 만들고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내원 당시에 심한 치주염이 아주 오래 방치되어서 도저히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뼈가 높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당연하고 남아있는 뼈조차 그 폭이 정말 칼날처럼 얇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칼날처럼 얇은 잇몸뼈에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사용한 뼈 이식술, 그리고 리치 스플릿, 티타늄 메쉬를 사용한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밤 10시까지 같이 수술했던 기억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차폐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모래알갱이 같은 뼈 이식제를 덮는 이불 같은 거예요. 뼈가 만들어지는 동안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 뼈가 아닌 연조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차폐막에 티타늄 같은 뼈대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 뼈 이식제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유지해주는 기능 또한 합니다. 경험이 있는 치과 의사는 차폐막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차폐막을 사실 사용할 경우에는 잇몸을 더욱 크게 열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술하시는 우리 치과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 유무를 결정하면 되겠죠. 오늘 뼈 이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받으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뼈 이식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 뼈 이식을 받고 임플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노블리안 치과 치과 전문의 이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